주식 중독 또한 중독이기 때문에 이게 선을 넘어가면은 이 불안증이 또 선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과제이고 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윤의 내가 심리 정지윤입니다. 주식 중독. 요즘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 주식이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까지 가져올 수 있나요?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식. 네. 최 원장님도 하시죠? 아 그러면 저도 저는 아직 안 해요.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기도 하고. 네 사실 그냥 재미로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돈이 걸린 거다 보니까 목을 많이 매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정말 우울과 불안이 정말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경제관념사. 그래서 사실 주식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거는 주식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도움이 되는 거에는 분명한데 네, 중요한 거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비트코인처럼 확 어떤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하고 돈이 확 벌린 거에 대한 기억이 뇌에 탁 도파민으로 크게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세를 갖다 빼서 월세로 가고 막 돈을 넣는 분도 상담을 하면서 있으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을 다 모아가지고 빚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떨어졌을 때 근데 본인의 직업이 의외로 없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 오직 거기에만 이렇게 목을 매시는 분도 많고 또 빚을 얻어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딱 거기에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모든 의욕상실이 주식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65일 불안증으로 계속 시달리시면서 이제 공황장애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와서 상담을 하시는 건데 갑자기 숨이 막혀요. 갑자기 답답하고 식은땀 족족 나고 운전하는데 이 운전을 하고 내가 집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요. 자, 근데 이 주식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매력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과하면 안 좋죠. 그렇죠. 사실 저도 오늘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식에서 중독이 일어나는 현상이 알코올 중독이 일어났을 때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게 같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선생님이 중독 하면은 우리가 주식 중독 따로, 알코올 중독 따로, 뭐 이게 중독을 따로따로 하는데 중독의 정의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때를 넘어가면 그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중독 또한 중독이기 때문에 이게 선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때 항갈망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 조절하게끔 좀 차단을 도와주는데요. 결국은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이 흥분되는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점점 더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랑 지금 주식 중독 같이 모든 중독에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할갈망제를 쓰고 있는데 항갈망제가 계속적으로 평생 쓸 수는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 항갈망제가 내성이 생긴다. 그렇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물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고 증상이 완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즉각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서 행동이 바뀔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나 마음챙김 같은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감정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식을 하다가 정말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빚에 온 가족이 다 흔들려서 가족 상담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 중독이 우리가 주식에만 꽂힐 것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독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면 좋을까? 오늘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독 말만 들어도 뭔가
꺼려지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중독이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선을 넘어가면은 뇌에서 계속 도파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신경전달 물질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우리가 기분이 좋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과다 분비가 되면은 네. 흥분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느꼈던 감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고 싶고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약 중독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흥분되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은 네. 당연히 기분이 다운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고, 그리고 도파민이 나오지 않을까봐 불안하니까 네. 불안증으로 가는 것이고, 네. 이 불안증이 또 선을 넘어가면은 숨을 쉬기가 힘들고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우리 신체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는 거를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모든 중독이 가면 갈수록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우리 생체에 맞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가 주식 중독,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까지 갈 수 있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자기 직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도 일정하게 좀 들어와야죠. 네. 그래야지 생활을 맞아요. 하죠. 투자를 하는데 또 장기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나요? 단기로 많이 하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직장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놔서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갖고 네네.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그냥 흘러가게끔 두고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기쁨, 만족 이런 것들도 느끼고 또 취미생활도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이 관계 형성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네. 그냥 한 가지에만 빠지셔가지고 모든 것을 접고 오로지 그거에만 네네. 몰입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작은 숫자의 변화, 사실 작지는 않죠. 금액이 상당히 크고 작을 테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크고 작은 이 경제적인 거에 막 사람이 쪼들리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메말라지고 비행기피증처럼 네네. 사람이 만나고 싶지 않아지고, 또 조그만 거에 막 흥분이 됐다가 맞아요. 또 쭉 떨어지면은 우울로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활이 항상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는 네. 그 중독 현상이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과제이고 선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이런 네.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도파민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맞습니다. 세로토닌도 꼭 필요한 거 맞습니다. 왜냐면 행복하고 기분 좋은 네. 신경전달 물질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선을 넘어서 과하게 분비가 됐을 때는 사람이 자기 조절하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 짠했던 그 기분을 네.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네. 점점 과해지게 되겠죠. 주식 중독이라는 게 우리가 주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중독이 되지 않게끔 선을 넘지 않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개념으로 또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한다면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았을 때 우리가 네. 일반적인 생활이 맞아요. 잘 돌아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 중독, 꼭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중독은 정의로 본인 스스로가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주식으로 대박나기를 선생님도 응원하지만 과했을 때 오는 우리 신체적 반응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선을 넘어서 불안이 계속 진속된다면 중독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조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생각을 재구성해서 네.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요. 네네.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 내가 오로지 여기에만 매달려서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욕구로 막 정신없이 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재구성한다면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서 네. 부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해서 일과 투자를 균형 있게 가는 행동을 갖다가 바꾸면
이게 인지행동 치료인 거죠.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게. 생각의 관점이 네, 인지행동 치료에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생각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정신과에서 가장 빨리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나 중독에 인지행동 치료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야지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겠죠. 중독, 주식이든 알코올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생활과 투자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주식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돼서 모두 대박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 노노.